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마지막 남은 알짜 부동산에 주목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있고 작년 9월 달 있었죠. 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작년 9월하고 작년 12월이다. 그래서 작년 9월 2019년도 9월 전에 제가 뭐 카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 갖고 유튜브를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한 수백 수천 번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해운대라든가 뭐 수영구라든가 남천동이라든가 우동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에도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들에 전화를 해 가지고 뭐 상담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부산은 2019년도 9월부터 앞으로 9월부터 큰 강세장이 나타나니까 여기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소장님도 아파트 미리 사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부동산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래요. 미친놈. 야, 지금 조정지역 묶여갖고 서울에 지금 모든 돈들이 서울에 몰려와 있는데 당신 미친 사람이냐고. 무슨 부산 부동산이 금매도 안 팔리는 시장에, 뭐 지금 강세장이 열리냐고 하냐고.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보시면은 9월부터 강세장이 열릴 거라고 뭐 유튜브 포함해가지고, 예? 부산 인구 350만 명 중에 저 혼자 얘기했어요. 저 혼자 강세장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보고 미친놈이라 했어요. 예, 또라이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2019년도 작년 12월이죠. 12월 달에는 서울 부동산이 대세 상승이 마감이 된다 그랬어요. 이제 서울 부동산 끝났다. 최소 30% 이상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미친놈이라 그러고 무슨 서울이 뭐 떨어지냐 그러고 돈 들고 다 서울에 가야지. 인구가 막 서울에 다 집중되고 수도권이 그 서울에 울리는데 왜 지금 서울이 떨어진다 그러냐? 강남이 떨어진다 그러냐? 전부 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느꼈습니까? 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인간의 이성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를 하게 됩니다. 예. 이성적인 판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란 거는. 전화가 자꾸 오네. 잠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투자라는 거는 99%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규제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규제 한번 나왔다고, 예? 그동안에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뷰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 코로나 나오면 코로나 나왔다고 부동산에 대한 뷰가 바뀌어버리고, 세금 증세 나왔다고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시세라는 거는 큰 파동과 대세,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지, 아주 작은 재료라든가 무슨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실패하느냐, 큰 돈을 벌지 못하느냐 하는 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 99%의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성적인 판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라는 거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1%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이런 돈을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예. 파저티브성 게임이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는 시장이 뭡니까? 파저티브성 게임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 시장이 뭡니까? 네거티브성 게임이죠. 윈윈 게임이 뭡니까? 한쪽이 잃으면 한쪽이 잃고,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한쪽이 잃고, 한쪽의 손실을 보면 한쪽을 수익을 얻고, 그게 딱 5대5입니다. 그게 제로성 게임이죠. 그러나 투자라는 게임은요, 파저티브성 게임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얻는 시장도 아니고, 네거티브성 게임, 모든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시장도 아니고, 제로성 게임, 모든 사람들이 절반은 이익을 얻고 절반은 손실을 얻고,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1%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을 그냥 딜러리로 만들어버리고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신봉하는 합리적 그리고 이성적 판단에 근거를 하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또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또 미친놈이네 또 얘기합니다 또. 네. 부산의 마지막 남은 알짜 부동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총선이 끝났죠.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규제가 심해지죠. 이미 땅은 없죠. 물량 안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존에 지금 뭐 보시면은 기본 계획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재개발 외에는 앞으로는 새롭게 재개발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고 재개발, 재건축도 여러분들이 1분이라고 하는 일반 분양이 많아집니까? 안 많아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공급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을 땅도 없어요, 이제.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키친파동이죠. 10년 주기. 왜? 설비 투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면은 그 노후 아파트 새 아파트 지어야 되죠. 그게 10년 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돼요.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를 10년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주기에 따라서. 그래서 건설 주기가 계속 10년 단위로 이어가고 하위 계층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하위 계층. 하부 경제라고 하를 이루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을 차단시킨다는 것은 하부 계층들의 사람들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 공급 물량 죽고 수요는 늘어나고 예,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나죠. 양적 완화되고 금리는 더 떨어지고 재료금리에 가까워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코로나니 뭐니 뭐 세계 경제가 어때 이런 판단으로 따집니다. 수요 공급이다. 수급의 논리로 간다. 특히 부산 아파트는 수급의 논리로 따져보세요. 앞으로 2년 후에 어찌 되는가.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입지, 좋은 입지,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 멋진 아파트. 예? 40년, 50년 된 아파트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산의 마지막 남은 알짜 부동산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제 땅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진짜 부산의 알짜 부동산이 어딘가? 저는 딱 이제 남은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자, 우동에 보시면은 대우마리나 있죠. 이거 연한이 안 됐죠. 연한이 30년 안 됐죠. 1, 2, 3차 토탈로 따지면은 경동마리나도 그렇고 옆에 인근에 보시면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동부올림픽 용적률이 안 되죠. 이미 준주거지라서. 그러면은 중동 쪽에 상업지 저는 큰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상업지 있는 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망이 없기 때문에. 조망이 있고 입지가 있는 곳 중에서 30년 넘은 거, 35년 넘은 거죠. 네, 그건 딱 이제 알짜 부동산이 딱 세 개 있다고 봅니다. 협진태양하고 유비치하고 남천판 넘어라. 투자 포인트 이거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논리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협진태양을 한번 볼게요. 자, 협진태양이 가진 의미는 조망이라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삼익비치에서 바라보는 이 광안대교 조망은 크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이 201동, 뭐 301동, 뭐 302동 이 자리에서 보더라도 광안대교랑 너무 가깝습니다. 고층을 올리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광안리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후 자리도 있죠. 밀락회센터 자리도 있지만 광안리에서 남천동, 광안리, 밀락동, 광안동, 남천동 이 세 개 중에서 광안대교 조망이 가장 예쁜 곳이 어디냐면 협진태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협진태양의 정면과 광안대교의 정면 주탑 있죠. 주탑 두 개가 있죠. 주탑 두 개 사이에서의 정면이 일치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한번 딱 재보세요. 광안대교 정중앙하고 협진태양에서 바라보는 이 조망권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정중앙이. 그 상태에서 협진태양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45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이게 오른쪽이 뭐죠? 예. 이쪽이 뭐죠? 마린시티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45도 조금만 돌리면은 W가 보입니다. 용만 매립지와 이기대 공원이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조망권을 가진 게 유일하게 협진태양밖에 없어요. 조망이.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광안대교 조망의 정중앙에 있죠. 주탑의 중앙에 있고 왼쪽으로 조금만 45도 돌리면은 마린시티 보이고 오른쪽으로 45도 조금만 돌리면은 이기대공원과 W가 보인다는 거죠. 이 조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망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협진태양은 1선에 있죠. 1선에 있고 2선에 있는 데가 뭡니까? 2선에 있는 데가 진주봉황이죠. 자, 협진태양의 평형이 전면 바다 조망인 곳이 대형 평수가 있죠. 43평, 57평, 그리고 30평. 자, 2선에 협진태양에 붙어 있는 이 30평이 비조망권이죠. 비조망 이 동이 30평대가 있습니다. 네, 면적을 보시면 진주봉황보다 면적이 큰 데가 없어요. 협진태양이 면적이 30평이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묶어서 이거를 이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1선과 2선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라기보다도 이거는 이제 조합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협진태양이 단독으로 하는 상황에서 진주봉황이 같이 하자고 의사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진주봉황은 2선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를 앞으로 나왔다 옮기게 되면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건 못 나옵니다. 옮기게 되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협진태양의 기존에 있는 1선에 있는 비조망 30평 이 라인들이 양보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뭡니까? 진주봉황이 사시는 분들이 분담금을 더 내고, 분담금을 더 내고, 대형 평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협의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든 재건축은 제자리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층수도 안 되고, 층수가 높은 게 우선권을 가지죠. 그 다음 면적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지 지분이죠. 대지 지분이 가지는 우월한 거는 1선과 2선의 자리를 바꾸자는 의미로 아니고, 같은 라인에 있을 때 대지 지분이 낮은 평형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추첨에 의해서. 왜?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협진태양은 진주봉황과 라인이 다릅니다. 1선과 2선이기 때문에 이걸 못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할 때 동호수 배정이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는 일단에 보시면은 지금의 지금 대세는 뭐냐 그러면 99.99%입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집에서 그 위치 그대로 새 집으로 바뀌게 되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기존 새 집에서 기존에 있던 헌집이죠. 거기서 재건축을 하면 새 집이 되겠죠. 그럼 위치는 그대로 되겠죠. 그 상태에서 기존의 위치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새 집. 이걸 수평이동이라고 합니다. 수평이동. 이게 바로 제자리 재건축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재건축은 제자리 재건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수평이동이라고 그런다. 이 수평이동은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는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선에 있는 곳이 60평이고 1선에 있는 곳이 20평이다. 이런 사례가 있죠. 뒤에는 60평이고 1선이 20평이다. 그러면은 대지집은 60평 많다고 앞에 있는 20평대 대지집은 남은 세대로 자리 바꾸자. 니는 뒤에 가고 난 앞으로 갈게. 이거 되냐? 안 됩니다, 이거.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애초부터. 우길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 용산 있죠? 위에 보시면은 마우스단이죠. 용산 산호아파트 10년 전통. 자, 용산 산호아파트는 20평이 1선에 있었고, 한강라인 1선에 있었고, 46평이 45평이 한강 2선에 있었습니다. 예. 조망에 관계없이 1선과 2선에 있었는데, 대형 폐수가 2선에 있었죠. 그래서 자리 바꾸자고 하니까, 누가 해줍니까, 이거? 안 해줘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은 게 뭡니까? 소형 팽수, 대형 팽수를 섞어갖고 같이 올려버렸습니다. 네, 안 돼요. 그래서 앞뒤 바꾸는 거는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협진태양만 조망권을 가지고 진주봉항을 조망권을 못 가지니까 자, 진주봉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협진태양이 두 동짜리 세워버리면은 진주봉항은 나홀로 아파트가 됩니다. 이거는 이군 건설, 지역상 건설사도 안 들어와요. 이거 사지가 된다랬죠. 주구사자 땅짓자. 이거 죽어버린 땅이 됩니다. 자, 지금 진주봉항에 올라갔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시세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협진태양과 진주봉항이 함께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주봉항이 협진태양과 같이 재건축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실망 매물 쏟아져 갖고 아파트가 폭락합니다. 이거 진주봉항 폭락해요. 아무도 안 삽니다. 여기 진주봉항을 수요가 안 들어와요. 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 재건축에도 나홀로 아파트에 이군 뭐 잡건설사 있죠. 하류건설사밖에 이거는 사구건설사 안 들어옵니다. 이건 땅자리가 안 좋아갖고. 그래서 진주봉항이 사는 길은 협진태양과 무조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묶었냐? 묶어서 하이엔드 가야죠. 어떻게 가느냐? 제자리 재건축으로 가야죠. 그러면 진주봉항은 제자리 재건축으로 갈 때 불이익이 생기느냐? 불이익이 안 생깁니다. 하이엔드 최고 브랜드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진주봉항은 남향으로 돼 있죠. 조망이 하나도 없죠. 그럼 진주봉항을 동 하나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을 세우면은 지금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옆으로 약간 삐뚤하게 세웁니다. 바다 조망으로 향하게. 삐뚤하게 세우면 되죠. 약간 삐뚤하게. 바다 조망으로 세우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탑 두 개는 안 보이더라도 주탑 하나는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왼쪽으로 돌리면은.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비조만 아파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묶으면은. 아시겠습니까? 예. 비조망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리 재건축이란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뭐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리 바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같이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을 하자고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주봉항에 살려고 하면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협진태양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동이 늘어나니까 분담금 줄어들겠죠. 전부 다 분담금 줄어들죠. 협진태양 진주봉항. 그럼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진주봉항은 현재 완전 남향에서 동남향으로 45도 좀 꺾어갖고 동남향으로 지금 배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조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진주봉항이 조망이 이렇게 나와요. 예. 지금 오른쪽으로 좀 이기대 방향이 좀 더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탑은 반은 정도 보이고 오른쪽으로 뭡니까?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기대공항 보이죠. 바다 보이. 이것만 해도 부산에서 3대 비원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봉황 매션을 보시면은 봉황이 대지 지분이 더 넓습니다. 17평 정도 되고 진주 매션이 뒤에가 한 14평인가 13평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선의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권을 가진 게 뭡니까? 봉황 매션이 우선권을 가지죠. 그럼 봉황 매션이 우선을 가지니까 봉황 매션은 어떻게 됩니까? 고층으로 갈 수 있죠. 고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봉황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을 때는 봉황을 찾으라는 겁니다. 봉황을. 자, 이게 이제 고층에서 바라보는 재건축 후에 진주봉황이 협진태양 진주봉황의 재건축을 함께 했을 때, 하이엔드로 갔을 때, 진주봉황의 그 한 동짜리로 위로 올렸다. 그때 고층에서 바라보는 조망인데, 이것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3대 조망 안에 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진주봉황이 단독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조망이 안 나와요. 층수가 못 높입니다. 층수가 안 나와요. 하이엔드도 안 가고. 아시겠습니까? 자, 협진태양의 조망은 이렇게 나오죠. 정면 주탑으로 나죠. 예. 왼쪽으로는 마린시티, 오른쪽으로는 W 기대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주봉황과 협진태양의 차이는 각도의 차입니다. 각도. 어차피 어느 정도 위치만 뭐 조금 한 10층 이상 넘어가면 바다 조망이 다 보여요. 7층 이상만 가도. 제가 볼 때 한 7층 이상만 가도 바다 조망이 보이기 때문에 진주봉황은 무조건 제자리 재건축으로 원칙대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예. 빨리 지금 해가지고 이게 사는 길입니다. 협진태양 준비위원장 찾아갖고 빨리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진주보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세대수가 130세대죠. 합치 90세대. 예. 예, 90세대가 80세대 합쳐가지고 봉황이 40세대고 진주가 90세대죠. 그럼 합치면 130세대죠. 소규모 재건축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단독으로 진주봉황 묶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안전진단 안 받아야 되지만 협진태양, 진주봉황 세 개 다 묶어서 하게 되면은 이건 안전진단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더라고 하더라도 입주민들만 50만 원 정도 더 쓰더라도 무조건 묶는 게 나아요. 하이엔드로 가는 게 낫습니다. 일반 뭐 삼류 잡브랜드 뭐 지금 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그 지랄병 들지 말고 협진태양과 묶어갖고 무조건 제자리 재건축으로 기본 원칙대로 해가지고 무조건 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투자 포인트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 여기서 보시면 지도죠. 여기서 보시면 지도다. 그래서 이게 협진과 진주봉황의 투자 포인트는 협진태양 1선과 2선의 진주봉황을 자리바꿈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제자리 재건축의 수평 이동은 대법원 판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럼 진주봉황과 진주봉황과 에서 고층에 대한 조망권을 싸움을 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진주봉황은. 그래서 진주보다는 대지 지분이 큰 봉황이 고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또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유비치 남천보다 반도보라. 이거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유비치와 남천반도보라.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포인트를 못 잡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 이거 유비치는 한번 탈락을 했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고 한번 탈락했는데 이게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예요. 자, 유비치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 인가가 88년도입니다. 이게 지금 86년 준공인데 사용 승인이 88년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86년 산이 아니고 88년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2년 정도만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아니면은 2022년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 하면은 100% 통과된다고 봅니다. 유비치. 그런데 지금 유비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게 지금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하이엔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평지죠. 시장 가깝죠. 지하철역 조금만 걸어가면 되죠. 그러나 유비치의 가장 큰 문제는 하이엔드가 아니다. 하이엔드가 아니고 하이엔드가 들어갈 수 있는 해안 1선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안 1선이 어디입니까? 반도보라죠. 자, 유비치에서는 반도보라 묵자고 하면 유비치 사람들이 반대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99.99%는 반대해요. 그럼 반도보라에서 유비치를 같이 하자 그러면은 반도보라 사람들도 이거는 애매합니다. 왜? 자, 반도보라와 유비치가 서로 합의하려고 그러면은 유비치에서 반도보라에서 내거는 조건은 우리가 해안 1선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유비치 사람들은 비디오 밀리죠. 이걸 합의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치에서 판단하는 것은 반도보라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니까 저거 무시하고 501동이 대지 지분이 가장 크니까 이 앞 라인으로 그 조망권 만들어갖고 하자는 거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면 반도보라에서는 이게 여기서 기가 죽으면 안 돼요. 반도보라에서는 여기서 기가 죽으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반도보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남천 협진태양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협진태양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해안에 1선이 있습니다. 1선. 그리고 옆에 상가들을 보시면은 상가들을 묶어서 재건축을 하는 지금 그 단독 재건축이 지금 그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자, 상가들에서 해안 1선에 있는 것들이 지금 조망을 갖고 있는 게 미스터스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5평짜리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조망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상가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상금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말아야 될까. 왜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냐면은 여기서 혹시 묶이지 않게 되면은 하이엔드로 지금 고급 상가들이 들어오죠. 그럼 나머지 자기 상가가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동과 오래 됩니다. 세입자 안 들어와요. 예. 남들 지금 평당 1억이 가고
월세 뭐 300, 500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이거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가들이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은 리모델링 지돈 들여갖고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골 때린 겁니다. 이 상가들이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 동의서 주기도 뭐하고 그 동의서 주죠. 동의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도바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해안의 일선이 지금 상가들로 있습니다. 이게 대형 상가들이요. 층도 1층짜리가 아니에요. 3층 이상. 그러나 해안 2선에 보시면은 이 상가 이 구역만으로 설정했을 때 2선이 또 상가가 이게 반도보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반도보라에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설득을 하는 거는 항상 뭡니까? 설득의 주체가 승낙하느냐 거절하느냐 주체는 항상 해안 1선의 사람들이에요. 1선. 상가든 아파트든 여기서 원키를 가지는 거는 해안 1선에 있는 상가들이에요. 해안 1선에 있는 상가들이. 그러니까 이걸 반도보라에서는 이게 지금 같이 구역 묶어서 해가지고 이게 동의서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 해안 1선에 있는 상가들은 동의서 절대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묶어가지고 나중에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간평가가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을 오래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사가 나타나야 돼요. 시행사가 나타나고 남천 반도보라도 현금 청산해야 되고 밑에 상가들도 다 현금 청산해야 돼요. 이거는 반도보라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건설사가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땅을 직접 매입을 해서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시행사가 하는 일이 땅을 다 매입해서 이거를 이제 건설사하고 이제 시행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십몇 년 전이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건설사가 땅을 매입했고 건설사가 시행하고 개발을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건설사들이 몇 개 건설사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쌍용이라든가 몇 개는 지금 뭐 시행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시행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보시면은 지금 광화 쌍용 예가죠. 예. 근데 지금은 건설사들이 거의 이걸 기피해요. 시행을. 그렇다면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여러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은 뉴비치가 이제 재건축을 할 때쯤이 되죠. 그리고 메가마트가 2024년 끝나죠. 여기에 고급 주복이 나오죠. 이 두 개가 고급 주복이 나고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남천 반도보라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뉴비치하고 반도보라 자리하고 메가마트 자리 중에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죠? 반도보라 자리죠. 그리고 이게 면적이 작은 게 아니에요. 다 묶어버리면은. 그리고 이쪽 앞쪽 상가들이 장사가 계속 안 되죠. 비어있는 집도 많고 나중에 장사가 안 되면은 이 시행사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행사. 그러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남천 반도보라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를 새로 지어갖고 지금 남천 반도보라 같은 경우는 그 한 30평 정도가 한 5억 정도 하죠. 5억에서 5억 중반 대략 보면 한 5억 정도 하죠. 그러면은 30평 정도가 여기서 보시면은 새 아파트 지어갖고 이거를 분양받는다. 조합원으로 분양받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현금 청산해야 된다. 무조건 여러분들 보시면 2024년 전에 이거 현금 청산하러 옵니다. 시행 들어올 건 들어와요. 전국에서. 부산뿐만이 아니고 부산은 뭐 시행사가 거의 없으니까 다 들어옵니다. 여기. 그러면은 최소 평당 3천입니다. 자, 30평이 평당 3천이면 9억이죠. 예. 거의 더블 수거죠. 지금 5억 정도니까 30평이. 그러면은 남천 반도보라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거 2024년 정도 4년 정도. 그리고 남천 반도보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쪽에서 뭐 시세가 좀 급매가 나오거나 지금 뭐 이쪽에서 뭐 4억 원짜리까지 뭐 급매가 나오거나 급한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매매가 안 되거나 한다 그러면은 저는 4억 정도 4억 초반에서는 이거는 장기간을 보고 5년 이상을 보고 4년에서 5년 이상을 보고 이거는 주대로 들어가는 거 맞다 봅니다. 더블 정도 보고 시세 최소 더블 이상 보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천 반도보라 같은 경우는 뉴비치야 굳이 할 필요 없다. 숙이고 절대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뉴비치에 숙이고 절대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 일선에 있기 때문에. 501동이 대지지분이 가장 크죠. 70평. 남천 반도보라 대지분 잡죠. 대지지분 작다고 뒤로 가고 대지지분 크다 앞으로 못 가죠.
그렇다 양보할 필요도 없죠. 우리 새 아파트 지어줄게. 우리 너희들 좀 뒤로 좀 가도 501동 자리에 너희들 그냥 대지 지분 큰 501동 자리에 바로 뒤로 해줄 테니까 합의 좀 해달라. 해줄 필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반도보라와 뉴비치가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땅을 내줄 테니까 대지 지분을 평수를 넓혀달라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우리는 다르게 측정해달라. 우리 30평 있는 거를 10평 더 써가지고 40평대로 해달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 합의 아니면은 뉴비치가 절대 합의했을 수는 안 된다. 왜? 나중에 여기는 다 들어옵니다. 여기는 여기 상가 묶어갖고 예? 메가마트 여기 들어오고 뉴비치 여기서 저 앞 재건축하고 할 때는 이게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조망이 가장 좋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 조망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여기 삼익타워하고 삼익타워나 여기 삼익비치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대연비치하고 보다도 반도보라가 훨씬 낫습니다. 완전 평지고 여기서 지하철도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삼익비치 이거 시장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216동, 215동, 315동 타워도 마찬가지죠. 이건 고바위죠. 입지적으로 이거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보라의 투자 포인트는 근면 물량 나온다. 4억 초반까지 만약에 4억 중반이나 초반까지 근면 물량 나오면 잡아라. 더블 나온다. 더블. 자,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다 이게 시행사가 누가 나타나든지 뭐가 나타든지 시행사가 나타나든지 어떻게 구역을 확인하든지 해서 하게 되면은 이 상가라든가 아파트들에서는 원하는 겁니다. 이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가든 아파트든 사달라는 겁니다. 현금청산. 100% 현금청산입니다. 그 3,000원에서 3,500 정도만 해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남습니다. 다. 이거를 시행해서 들어온 사람도 다 남습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어떻게 씁니까? 건설사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준주거지로 종상을 하든가 상업지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죠. 기부 체납하면 되죠. 상업지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끝납니다. 이거 게임이. 2동짜리 올려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게임 끝나버려요. 모두가 윈윈하게 되죠.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남아있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 우동도 이제 남아있는 땅이었고 해안nelson 된 땅은 지금 뉴비치하고 보시면 반도보라. 이 반도보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위치가. 그 다음에 협진태양하고 뒤에 묶을 수 있는 진주봉항 요밖에 없습니다.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앞으로 수년간은 안 나온다. 이 알짜 땅 외에는.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고 협진태양의 투자 포인트는 뭐다? 제가 말씀드렸죠. 협진태양은 일선으로 가요. 일선. 예. 그리고 지금 30평이죠. 지금 보시면은 삼익비치 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34평이 거의 한 10억 정도 하고 협진태양은 지금 30평이 한 8억 정도 하죠. 나중에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30평, 협진태양 30평이 34평이 이거를 이제 재건축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의 삼익비치의 34평보다 향후 5억 이상 벌어집니다. 무조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올라가서 벌어질 수도 있고 내려가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협진태양의 30평은 삼익비치의 34평보다 5억 이상 비싸진다. 반드시 비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마무리 정리하자면은 반도보라는 마찬가지다. 이 투자 포인트는 뭡니까? 무자본 이거는 아파트를 무슨 재건축했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단독으로 재건축했고 3류 건설사 들어왔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상가하고 아파트는 모두 다 묶어갖고 현금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비치하고 이게 합의하자고 건의 들어오면은 합의하는 조건이 뭐다? 2선으로 갈 경우 1선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은 2선으로 만약 가게 되면 평수 늘려달라. 아시겠습니까? 대지지분 늘려달라. 이거는 평형을 늘려달라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아니면은 절대 협의해 줄 필요 없다. 어차피 뉴비치 여기 메가마트 다 들어온다. 이 고급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남초반도보라다. 이거는 남초반도보라의 포인트는 뭐냐? 단기 아닙니다. 단기 게임 아니에요. 이거는 롱텀 게임입니다. 롱텀. 장기로 봐야 돼요. 최소 5년 이상. 네, 아시겠습니까? 4억 초반 정도의 30평짜리가 물건 나오면 이건 저는 더블 스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협의를 불리한 조건으로는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 어차피 땅이 없다. 어차피 땅이 없습니다. 남천반도보라는. 이 부분을 잘 상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자, 여기서 더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고, 이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지금 남아있는 부산의 알짜 부동산은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를 더 넣자면 진주봉황이죠. 거기서 대지지분이 높은 게 봉황맨션이죠. 그래서 이 네 개 단지들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